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피릿 주류가 뭘까요? 바로 화이트 진로에서 나오는 소주입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22년 연속으로 판매량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해요. 서민의 술로서 많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화이트 진로는 국내에서도 압도적으로 1등이죠. 2022년 기준으로 소주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60%가 넘습니다. 아직은 이게 국내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긴 한데 이 내수에만 머무를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수출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수출 판매량을 보면은 연평균 17%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작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나 성장을 했고요. 원래 외국에서 소주라는 거는 알던 사람만 마시는 술이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외국에 나가 있는 교민들 있죠. 그런 분들이 주요 수요층이었어요. 실제로 한국인 교민이 많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주로 많이 팔렸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동남아도 주요 시장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는 일찍이 한류를 받아들인 지역이고 또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로 있던 분들이 많아서 소주가 친숙한 분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이 소주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특히 이 소주가 한국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술이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에는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웬만하면 나오잖아요. 이런 장면들을 인상 깊게 본 한류의 팬들이 호기심에 소주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나 봐요. 실제로 수출 지역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 일례로 영국에서는 연평균 40% 성장률을 보였다고 해요. 특히 이 판매량의 대부분이 한국인 교민이 아니라 영국의 현지인들이 사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재밌는 게 과일 소주가 그렇게 잘 팔린대요. 수출액 중에 60%가 과일 소주라고 하던데, 이게 한류 팬들은 나이대가 젊거나 여성이 많잖아요. 이분들은 주로 달달한 과일 소주를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다시피 전보다 많은 지역에 더 넓은 계층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각 지역 시장에서 선호가 되는 제품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화이트 진로는 이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은 동남아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 최근에 싱가포르에다가 법인을 하나 세웠더라고요. 여기가 고급 인력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를 헤드쿼터로 삼고 동남아 시장 판매를 진두지휘를 할 것 같아요. 추가로 생산도 현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에다가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 공장이 첫 해외 생산 기지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화이트 진로가 소주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진로가 올해로 딱 100주년이 됐다고 해요. 역사가 벌써 100년이나 된 브랜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대 이후 소주의 역사라는 게 진로의 역사랑도 맞물리는 게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은 소주 마실 때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소주의 역사를 알기 전에 전통주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주식이 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주 역시 주재료가 쌀이었어요. 이 쌀로 막걸리, 청주, 소주까지 만들었던 거죠. 어떻게 만들었냐? 보통 누룩이라는 발효제로 쌀을 발효를 시킨다고 해요. 이 누룩에는 효소와 효모라는 게 들어있는데, 효소는 쌀에 있는 전분을 당으로 분해하고 효모는 이 당을 다시 알코올로 분해합니다. 그렇게 전분이 당으로, 당이 알코올로 바뀌는 거죠. 이 당과 알코올이 모두 있기 때문에 전통주에서는 보통 단맛이 나는 거예요. 그 막걸리든 청주든 단맛이 있잖아요. 그렇게 1차적으로 발효된 술을 원주라고 하고요. 이 원주에 물을 타면 막걸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막걸리는 쌀입자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투명하거나 맑지 않고 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막걸리는 보통 탁주로 분류가 됩니다. 반대로 이 원주나 탁주에서 쌀 입자를 제거하고 나면 따로 청주로 분류가 돼요. 제사 지낼 때 많이 쓰는 술이죠. 이 청주의 청이 한자로 맑을 청자를 쓰거든요. 탁주에 비해 투명하고 맑아서 청주가 된 건데, 보통은 원주에서 입자가 가라앉으면 위쪽에 있는 맑은 술을 떠가지고 만들기도 하고요. 아예 거름망에 여과를 시켜가지고 만들기도 한대요. 이러고 남은 건더기는 술지개미가 되는데, 옛날에 육남매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이 술지개미를 먹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탁주나 청주를 증류를 시키면은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소주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증류식 소주라고 해가지고 흔히들 말하는 전통 소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현대에 들어 널리 보급된 휘석식 소주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참고로 이 증류식 소주는 증류를 하는 방식도 재밌어요. 물은 끓는 점이 100도잖아요. 근데 알코올은 끓는 점이 더 낮아요. 78.3도라고 하던데 물보다 훨씬 먼저 끓는다는 거죠.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알코올만 먼저 끓이고 물에서 알코올을 분리해낸다는 거예요. 이 알코올을 끓여서 기체로 만들고, 이 기체가 시원한 관을 통과하면서 다시 액체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액체를 따로 받아내는 거죠. 참고로 이 액체가 한 방울씩 맺혀서 아래로 톡톡 떨어지는데, 이게 마치 이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 로자를 써가지고 이 소주를 노주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진로의 로자도 이슬 로자를 쓰고 있고요. 보다시피 이 증류식 소주는 거의 알코올만 따로 떼어낸 물건이라서 기본적으로 도수가 굉장히 높아요. 이거를 그대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물로 희석을 시켜가지고 45도 정도로 낮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탁주에서 청주로 넘어갈 때 한번 여과를 거치게 되고, 청주에서 소주로 넘어갈 때도 증류를 거치기 때문에 과정에서 양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마지막 단계인 소주까지 오게 되면은 그 양이 엄청나게 줄어있다고 해요. 이 소주라는 게 수율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만큼 비싼 술일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이야 휘석식 소주가 대세이기 때문에 소주가 대표적인 서민의 술이 됐지만, 이 증류식 소주가 기본이던 과거에는 소주가 아주 고급 술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증류식 소주는 언제부터 마시게 됐을까요? 최초의 증류 기술은 기원전 2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빌론에서 발견된다고 해요. 보통은 이걸로 술을 만들기보다는 바닷물을 끓여다가 담수화를 할 때 쓰거나 약이나 향수를 만들 때 썼다고 하던데, 지금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랍 국가들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랍에서 증류 기술이 완성이 됐다고 해요. 특히 이때 증류에서 나온 술에 알코올이란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게 알코올이란 단어의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아랍에서는 이 증류주를 아라크라고 부르고요. 이게 언제 동양으로 퍼지게 되냐면 몽골군이 이 지역을 점령했을 때예요. 몽골에서는 이 아라크를 아르키 혹은 아르히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 몽골을 통해서
동양 전반으로 증류주가 퍼지게 됩니다. 실제로 스리랑카나 인도네시아에도 아라크라는 증류주가 있다고 하고요. 중국에 가서는 이게 백주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몽골은 한반도에도 증류주를 전파했죠. 당시에 고려가 몽골이 세운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면서 원의 간섭기를 받는 시기를 지나게 되는데 이때 몽골의 아르키가 고려로 오면서 우리의 소주가 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아라길 혹은 아락이란 이름으로도 불렸다고 해요. 지금까지도 북한의 개성에는 아락주라는 게 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이 소주는 조선시대로도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도 되게 고급 술로 취급이 됐나 봐요. 관련 기록이 많더라고요. 단종실록에 보면은 어린 단종이 문종의 사후에 상주 노릇을 하면서 몸이 허약해지자 대신들이 소주를 마시게 해서 기운을 차리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약으로 마시던 술이었다는 거죠. 또 중종실록을 보면은 소주를 마시는 사람이 많아서 쌀의 소비가 늘어서 피해가 크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성종 때는 이런 내용이 또 보고가 됐대요. 세종 때는 사대부 집에서도 소주를 사용하는 일이 매우 드물었는데 요즘은 보통의 연회 때도 소주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비용이 막대하게 드니까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당시에 소주가 어떻게 취급이 됐는지 알만하죠. 이게 귀한 쌀을 가지고 수율이 낮은 소주를 만들다 보니까 소주를 금지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근대로 넘어와서 지금은 주류에 세금이 부과되는 게 당연시되는데 과거에는 이 주세가 정착이 잘 안 돼 있었대요. 그러다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세제를 개편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세법을 도입한 거예요. 이 주세법은 단순히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주류의 생산과 판매 전반에 대한 규제도 포함이 됐거든요. 특히 이게 가정에서 술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 일일이 다 세금을 걷기가 힘들다 보니까 가정에서 술을 만드는 거를 규제를 하게 돼요. 원래 이전에는 공장에서 술을 만들기보다는 각 가정에서 직접 술을 담가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주세법을 기점으로 해서 간의 양조 문화가 사그라들었고 전통식 소주의 제조법도 사양이 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특히 간의 양조가 사라져 가면서 근대식 소주 공장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대량 생산에 적합한 휘석식 소주 공장이 점점 대세로 자리를 잡아갔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휘석식이랑 증류식의 차이를 알고 가면 좋은데 엄밀히 말하면 휘석식 소주도 증류 단계를 거치고요. 증류식 소주 역시 물에 휘석을 시키긴 합니다. 그러면 증류식이랑 휘석식이랑 차이가 뭐냐? 일단은 증류 방식의 차이가 있대요. 증류식은 보통 증류를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원료의 맛이나 향이 비교적 많이 남게 되고요. 여기에 물을 타가지고 도수 정도만 낮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휘석식은 증류 과정을 여러 번 거치기 때문에 순도가 매우 높은 알코올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출이 된 알코올을 주정이라고 부르고요. 도수는 거의 95도까지 나온다고 해요. 보다시피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한 고순도 알코올인 만큼 원료의 맛과 향이 거의 남지 않게 되고요. 그만큼 맛이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죠. 특히 휘석식의 장점은 생산 공정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휘석식 소주가 널리 보급이 된 지금은 소주를 저렴하게 마실 수 있게 됐죠. 덕분에 서민의 술을 대표할 수 있게 됐고. 다시 역사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근대식 소주 공장들이 만들어질 당시에 전국에 3,000개 정도의 양조장이 난립했거든요. 진로도 이때쯤 나온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근데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거는 진로가 유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처음에는 북한 지역에서 시작을 했어요. 1924년에 평안남도 용강이라는 곳에서 진천 양조상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게 진로의 전신이 되거든요. 순수 민족 자본금 1,500원으로 출발한 민족 기업이었다고 해요. 원래는 증류식 소주로 시작을 했어요. 휘석식으로 바뀐 거는 나중 일인 거죠. 창업자는 장학엽이라는 분인데 원래 교육에 대한 꿈이 있던 분인가 봐요. 고등학교 교사로서 우리말을 가르치다가 아예 내가 학교를 만들겠다. 근데 돈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던 거죠. 실제로 사업을 일으키고 나서는 학교를 계속해서 설립을 했어요. 참고로 진로의 마스코트는 두꺼비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게 북한에 있을 때는 원숭이였대요. 당시에 북한에서는 원숭이가 복을 가져온다고 해가지고 추앙받는 영물이었답니다. 술도 즐길 줄 아는 영특한 동물이란 인식이 있었대요. 나중에 일제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도 진로는 한동안 계속 북한 쪽에 남아있었어요.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월남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부산에서 술을 만들어 팔았다가 휴전이 되고 상황이 정리가 되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다고 합니다. 이 서울로 올라온 게 나중에 신의 한 수가 되는데 이거는 설명을 뒤에서 다시 할게요. 남한에 오고부터는 진로가 원숭이를 안 썼대요. 여기서는 원숭이를 교활한 동물로 생각을 했거든요. 반대로 두꺼비에 대한 이미지는 좋았다고 합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꺼비로 마스코트를 바꾼 거죠. 사실 휘석식 소주 공장이 더 많긴 했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증류식 공장도 많았어요. 근데 이 증류식 소주가 거의 전멸을 했던 게 규제 때문인데 이게 1965년에 양곡관리법이라는 것이 개정이 되면서 쌀로 만드는 전통주의 제조를 금지를 시키거든요. 왜 이런 규제가 나왔냐면은 당시가 인구가 크게 증가하던 시기였어요. 그 유명한 베이비붐 세대도 이때 나왔고 정부에서는 산하 제한 정책까지 할 때거든요. 보통 인구가 갑자기 늘면은 식량 공급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주식인 쌀을 관리할 필요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쌀로 술을 만드는 걸 막은 것이고 과정에서 쌀 소비량이 많았던 증류식 소주가 거의 사장이 되고 그 빈자리를 휘석식 소주가 채우면서 대세로 굳혀지게 된 거죠. 나중에 규제가 풀리긴 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운 상태였고요. 그렇게 저렴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휘석식 소주가 널리 보급이 되면서 소주가 서민의 술로 자리를 잡게 됐고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증류식 소주를 만들던 진로의 입장에서는 이런 갑작스러운 규제가 날벼락이었을 거예요.
급하게 희석식으로 바꾸느라 고생을 좀 했다고 하던데 그래도 프랑스에서 증류기도 막 수입해오고 꽤 성공적으로 변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규제 생기고 몇 년 뒤에는 전국 판매량 1위를 달성했어요. 특히 진로가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다고 하던데 CM송이 들어간 애니메이션 광고를 했거든요. 이게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은품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줬어요. 냉장고에 자동차까지 줬다고 하니까 특히 기술적으로도 앞서기 위해서 1974년에 국내 최초로 주류개발 연구소까지 설립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또 다른 규제 때문에 한 번 더 도약을 하게 되는데 그 정부에서 지역마다 소주 업체를 하나씩 키우겠다고 하면서 지역별로 업체를 한 개씩만 남겨놓고 싹 다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결과 소주 업체들이 250개에서 11개로 줄게 됐고요. 특히 각 지역의 주류 판매업자들은 전체 물량의 절반을 이 지역 소주 업체로부터 공급받도록 강제가 되면서 이 지역 소주 업체들이 판매량을 보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규제는 진로한테 큰 기회가 됐어요. 앞에서 진로가 서울로 올라온 게 신의 한 수였다고 했잖아요. 진로는 서울을 담당하는 지역 업체가 됐는데 이 서울은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던 곳이었고 일자리가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회식 문화를 주도했기 때문에 이 서울 시장을 먹으면서 진로가 엄청 성장을 했어요. 이후로 규제가 없어진 지금까지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죠. 그렇게 역사가 이어져 오다가 2019년에 이런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현대적 감성을 더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자마자 인기가 엄청났어요. 출시한 지 7개월 만에 1억 병을 팔았대요. 생산량이 못 따라가서 품귀가 발생해가지고 편의점에서는 발주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잘 팔리냐. 그 얼마 전부터 레트로 열풍이 있잖아요. 미니홈피 부활하고 캐릭터빵 다시 유행하고 이런 레트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뉴트로도 열풍이죠. 판소리에다가 팝을 섞은 이날치 밴드가 주목을 받았고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으로 인스타 피드를 꾸미는 게 유행했고 이런 식으로 과거의 추억이나 옛것을 재발굴하는 게 요즘 젊은이들에게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트렌드를 잘 캐치를 해서 진로도 재탄생을 하게 된 건데 실제로 젊은이들에게 반응이 좋다고 해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제품을 부활을 시킨 거고 특히 최고 전성기를 맞았던 1970년대 디자인을 오마주했는데 이게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도 기존의 공식을 뒤집었죠. 보통 당대 최고의 여자 스타는 소주 광고를 찍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진로는 스타보다는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마스코트인 두꺼비로 애니메이션도 찍고 캐릭터 굿즈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두껍상이라는 팝업 스토어도 열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뉴트로 감성을 더하고 기존의 마케팅 공식을 뒤집은 것이 젊은 계층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최근엔 이 젊은 계층이나 여성들이 건강이나 다이어트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로슈거 제품으로 리뉴얼을 했거든요. 이것도 잘 팔렸어요. 이 진로 제로슈거가 2023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국내 제로슈거 소주 분야에서 판매 1등을 찍었습니다. 특히 진로는 핵심 자산인 초깔끔한 맛을 내기 위해서 여과나 탈취, 배합이나 블렌딩 기술의 차별화를 줘서 오리지널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100년 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올해로 100주년을 맞게 된 소주의 원조, 올해도 진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디스칸립의 한입만이었습니다.